네, 제가 오늘 강의할 책은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8번째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일단 처음에 나오는 그 챕터에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되게 잘 나간다고 하는 그런 직업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회계사라던가 아니면은 뭐 잘 나가는 하여튼 여러 가지 회사들 있잖아요. 전문 직종 그런 일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리서치를 해봤더니 자신의 업무가 팀과 조직의 목표와 일치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20%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신뢰 분위기 속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5%. 조직이 다양한 의견들을 존중하고 더 좋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갖고 있다. 17%. 그리고 조직이 사람들에게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한다. 10%. 저는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되게 큰 그런 나라에서, 그리고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산업들을 다 이끌고 있는 그 세계 강대국이잖아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거의가 우리가 막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기업 문화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미국의 선진 그런 기업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문화들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데 그런 회사들이 지금 이렇다는 거잖아요. 리서치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다소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특히 그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갖고 있다라는 게 17%밖에 안 되고, 그리고 신뢰 분위기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게 15%밖에 안 된다는 거는 조직원 구성원들끼리 서로 믿지 못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한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드러난 설문조사만 봐도 사람들이 지금 자기 직장 다니면서 되게 만족스럽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굉장히 뭔가 내가 뜻하는 바와 일치를 하고 나의 비전과 일치를 한다라는 그런 문화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왜 그런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그 자기 개발서 중에서는 굉장히 알아주는 그 책이 8번째 습관이라는 이제 책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제 8번째 습관인가 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 작가가 이 책을 쓰기 전에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7가지 습관이 이제 간단하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의 삶을 주도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세 번째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 승승을 생각하라. 다섯 번째는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시너지를 내라. 그리고 마지막은 끊임없이 쇄신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 7가지 습관들이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체계적으로 내가 효율성 있게 일을 할 것인가에 관한 어떤 효과에 관련된 문제였대요. 그 7가지 습관은. 근데 이 8번째 습관이 나온 거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소명은 위대함이다. 그냥 효과적으로 어떤 일을 잘 처리를 하고 잘한다고 해서 이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우리가 위대함으로 가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에 왔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8번째,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8번째 습관이 필요하다고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8번째 습관에서 이제 이 사람이, 스티븐 코비가 계속 말하고 있는 거는 결국 이 네 개의 서클이에요. 이 4개의 서클이 뭐냐면, 그 사람이 타고나는 어떤 재능이 있대요. 뭐 내가 갖고 있는 뭐 IQ라던가 EQ라던가, 이제 여기선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데, 내가 갖고 태어나는 재능이랑,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정말 너무너무 재밌어서 내가 막 너무 헌신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그런 열정.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그래도 이게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내가 생존할 수 있다는 어떤 필요에 의한 것. 그리고 그 마지막 4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얼마나 이 일을 양심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4가지 서클이 이제 겹쳐지는 속에서 내면의 소리를 내가 찾을 수 있대요. 근데 그 내면의 소리라는 거는 개인의 독특하고 의미 있는 공헌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8번째 습관이 필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서는 그냥 내가 나한테 주어진 일만 그냥 어느 정도 끝내면 됐었고, 그냥 효과적으로 어떤 업무를 이제 수행을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그냥 내가 내 일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이제 지혜의 시대라고 하거든요, 이제는. 이제 그런 지혜의 시대에서는 어떤 팀워크나 내가 사람들이랑 잘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잘 하는 게 중요하대요. 그냥 내가 내 일만 잘 그냥 효과적으로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8번째 습관이 필요하다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8번째 습관은 내 내면의 소리를 찾고 다른 사람들의 내면의 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8번째 습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잘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설명이 좀 부족하기도 한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이 책을 처음에 읽었을 때 과연 처음부터 어떤 내면의 소리를 찾아라 이러는데 무슨 말인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갔어요. 내 내면의 소리를 어떻게 찾으라는 건지. 나는 내 내면한테 물어봐도 뭐라고 말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랬었거든요. 초반에 읽었을 때. 그래가지고 내면의 소리가 뭔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읽다 보니까 이 저자도 이제 무하마드 유누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예로 들면은 어떻게 내면의 소리를 찾았고 어떻게 자기 비전에 맞춰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표본적인 예를 보여주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는 게 이 사람 정신을 어느 정도 받아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하야를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무하마드 유누스 얘기를 물론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간략하게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 아시다시피 그 소액대출 은행을 그라민 은행이라는 은행을 방글라데시에서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처음부터 어떤 비전을 갖고 나는 이런 뭐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나는 이런 사업을 할 거고라는 그런 비전으로 일을 시작한 게 아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은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방글라데시 하면 이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나름 이제 좋은 대학교에서 유학을 하고 와가지고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대학 교수를 하고 있었어요.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막 경제학을 가르치고 되게 고상한 그런 학문을 가르치고 있는데 막상 이제 사회에 나가보니까 이제 자기가 대학교를 나와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돈 몇 푼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경제학이며 뭐며 이게 과연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길거리에 나앉아서 자기 지금 당장 10센트 20센트가 없어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불쌍한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거를 시작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한 학생을 시켜가지고 막 알아본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돈이 없어서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돈이 과연 얼만지. 이 사람이 처음에 어떤 여자가 대나무 의자를 만들어서 이제 팔고 있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게 손으로 직접 다 제작을 해서 대나무 의자를 너무 예쁘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대나무 의자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20원 밖에 안 되는 그런 이제 금액인데, 물론 물가 차이가 있겠지만 그 정도 금액에 그 사람이 파는데 이건 너무 터무니없이 너무 낮은 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 가격에 더 비싸게 주고도 팔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싸게 파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지금 이거 재료비를 살 돈이 없어서 어떤 사람한테 이만큼 재료비를 주고 내가 줄 테니까 그럼 이거 이만큼을 내가 원하는 책정하는 가격에 팔아라 라고 그 사람이 물건을 대준 사람이 그렇게 이제 계약 아닌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재료비를 댈 돈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걸 그 가격에 팔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익이 많이 안 남게 되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악순환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그냥 20센트를 주고 그냥 끝내버릴까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좋은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 해서 그 주변에 그 학생들이랑 이런 사람들을 이제 동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과연 이 여인처럼 자기가 정말 이런 생산을 해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착취를 당한 사람이 얼마나 되나 하고 이제 알아봤더니 그 사람들 통틀어서 이제 필요했던 돈이 27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뭐 한 3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됐다고요. 그 동네 전체 사람들 다 통틀어서. 그래서 너무 이제 이 사람이 느끼기에 진짜 이 사람들이 이 돈이 없어서 그런데 내가 그냥 줘버리고 말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겠지만 이 사람들한테 빌려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갚는 개념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도 이제 계속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처음 자기 돈으로 시작을 해서 도와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을 내기까지는 정말 많은 이제 힘든 우여곡절이 있었대요. 그냥 아무한테나 개인 은행을 내주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은행하고도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갈등이 있었지만 이 사람은 결국 그거를 극복을 해서 그 그라민 은행이라는
그 소액대출 은행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소액대출 사업이 점점점 커져서 이제 이 방글라데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운동이 퍼지고 있을 정도로 유누스 정신이라고 해가지고 막 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2006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는. 이 사람 같은 경우도 그냥 자기가 맨 처음부터 내 비전은 이거야라고 일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라는 그 마음만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보니까 일반적으로 비전은 사회적인 필요를 느끼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 이 불쌍한 사람들 너무 내가 도와주고 싶다라는 필요를 느낀 거잖아요.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